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이 공인인증서 얘기도 물론 여쭤보겠지만요. 네네. 그거보다 먼저 요새 제일 뜨거운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증시 네. 오늘 어떻습니까? 실은 오늘이 예. 이제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하죠. 예. 조금 어렵지만은 이제 매 3개월마다 파생 상품의 만기가 도래합니다. 예, 우리 내 지수를- 마녀의 날 뭐 이런 그렇습니다. 거. 내 마녀입니다. 이 지수를 추정하는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이 만기가 되고요. 예. 개별 주식에 또 선물 옵션이 만기가 되는 4개 파생 상품이 만기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실은 변동성이 항상 큽니다. 오늘도 그런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급락을 해서 시작했다가 다시 이걸 다 되돌렸다가요. 지금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하루를 보고 나면 2760선도 돌파를 하게 되는 뭐 지금 사상 최초의 처음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늘의 수급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주포라고 하죠. 이끌고 있는 게 개인입니다. 예. 개인이 현재까지 코스닥, 코스피, 코스닥 양시장에서 8천억 이상을 또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바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거침없는데요. 개인들의 어떤 네, 그렇습니다. 매수세가. 네. 근데 해외에서는 경고음이 계속 나옵니다. 꽤 어떤 그 비중 있는 분들의 네, 그렇습니다. 어떻습니까? 하나하나 짚어보시면. 일단 오늘 이제 새벽장 뉴욕을 좀 보면 예.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. 아마도 실은 이제 나스닥이 그동안 좀 과열됐죠. 그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앞으로 테크의 시대가 온다. 뭐 언택트 이래 끊는데 이제 영국도 그렇고요. 뭐 벨기에도 그렇고 캐나다도 이제 서서히 백신 접종을 하게 되니까 거품이 약간 좀 빠지게 되면서 다우에 비해서 이제 나스닥이 많이 빠졌는데요. 이러는 사이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장에 남은 신중론자, 비관론자들은 거의 없습니다. 거의 예. 다 그 전에 퇴출됐었거든요. 예. 뭐 조심하라고 했다가 근데 아직도 짐 로저스는 전에 또 소개를 예, 짐 해드렸고요. 로저스는 저번에 한번 이 외에도 뭐 피터 부크바, 제레미 그랜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열됐다라는 겁니다. 하고 지금 유동성 장세 때문에 가고 있지만 이 유동성이라는 게 끝이 오지 않겠느냐. 게다가 여기에 유동성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상당히 레버리지, 부채를 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. 그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어느 시점이 되면 투매가 시작될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? 그러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를 생각해 만약에 보면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. 예, 뭐 특별한 거 없지만 순간적으로 어떤 트리거가 터지면 무너져 내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 것이요. 예. 이제 과거와 똑같은 문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머니 프린팅이라고 하죠. 예, 양적 완화라는 이거 뭐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었거든요. 초유의, 역사에 초유의. 없는, 그게 이제 예. 2010년부터 11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돈 찍으면 되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 돈 찍는 거에 끝나지 않고 정부가 또 돈을 풀고 나아가서 아예 돈을 직접 국민에게 뭐 $1,000씩 우리는 뭐 뿌려주고. 가구당 예. 뿌려주고요. 이런 것은 과거에도 못 보지 않았느냐. 그렇다면 과거의 잣대로 과연 현재 장을 버블이니까 멈춰라. 이게 판단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이 반론이 팽팽하진 않아요. 이쪽이 그러니까 낙관론이 훨씬 더 지금은 낙관론이 더 강합니까? 훨씬 강하죠. 예, 그런 그러니까 상황입니다. 이런 어떤 돈을 무제한으로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네.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. 뭐 이런 전망을 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렇게 된다면 계속 가는 거 아니겠느냐 네. 하고 뭐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카페들 가보면 우리도 위험성을 안다 하고 금리가 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조짐이 보인다든지 뭐 $1 환율이 지금 1,080원대까지 왔는데 다시 1,100 뭐 30원 이상 50원 이상 간다고 하면 뭐 우리는 빠져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예. 부디 이렇게 원칙을 좀 정하셨다면은 꼭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또 좋지 않겠는가. 근데 그 일반적인 어떤 예상에 따르면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경기가 급속히 좋아지고 백신 때문에 네.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려 그러고 네. 그러면 이자율을 상승시키려 그러면 그게 그렇죠. 트리거가 될 수 있다. 뭐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건 아닌가요?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의 FRB죠. 연준이 일종의 이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. 2%라는 예. 미국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2%인데 2%가 조금 넘어도 그러니까 2.3, 뭐 2.4까지가 나와도 바로 금리를 안 올리겠다라는 거를 뭐 누차례 천명을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지금 안심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인사를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고압 경제 이야기를 했던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지금 재무장관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거침없는 베팅은 나오고는 있는데요.
다만 어쨌든 지금 뭐 브렉시트라는 것도 남아 있고 중국 쪽에서 뭐 계속해서 지금 큰 국영 기업들이 디폴트가 나오고 있거든요. 자동차 회사, 또 반도체 회사, 또 국영 기업 은행들도 나오고 있는 이런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정치 상황도 일단 12월 14일까지는 확인을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. 실은 8일이 세이프 하버데이라고 해서 일단 선거인단 다 추스리면 이제 끝장 나는 거거든요. 근데 아직도 이게 좀 불협화음이 좀 있어서 이들이 마지막 선거까지 하게 되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. 선거인단 투표 때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까지는 좀 확인을 해보시는 뭐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하나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많이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낙관론이 지배할 때 항상 조심해라 뭐 이런 뭐 얘기들을 하는데 하여튼 뭐 하나만한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지금 뭐 계속 해드리고는 있는데 예. 그럴 때마다 또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. 곤혹스러 예. 뭐 그렇습니다. 네. 자, 실무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. 네. 공인인증서 뭐가 달라집니까? 예. 그러니까 이게 공인인증서 폐지하는데 좀 더 강렬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폐지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은데요. 정확히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요. 공인인증서가 갖고 있던 인증시장의 독점적인 지위가 사라진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점적 지위 폐지다. 네, 예. 그렇죠. 그러니까 옛날 거 그냥 공인인증서는 쓸 수 있다. 예, 하나의 인증서로도 남아 있고 이제 민간 인증을 굉장히 많은 버전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 혹은 그것을 활용하는 뭐 기업일 수도 있겠죠. 들이 이제 초이스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생긴다. 그러니까 다양성의 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양성이 확보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가 편해집니까? 일단은 결제 자체가 엄청 편해지죠. 그러니까 현재 간편 결제 좀 쓰시는 분들은 뭐 지문으로도 하는 분도 계시고요. 6자리 뭐 핀 번호를 찍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공인인증서는 안정성은 굉장히 높죠. 이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가 결합하면 실은 뭐 해킹의 위험은 뭐 굉장히 떨어지지만 예. 엄청나게 불편하죠. 또 이게 어디에 저장합니다. 가령 내 PC에 저장하든가 USB에 저장하니까 그때그때마다 써야 되는 엄청난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나 그것은 이때까지 유지됐던 건 안정성 때문인데 이제 세상이 빠르잖아요. 또 편의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기술도 그걸 이제 뒤따라하게 네. 되니까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되는 민간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뭐 유효 기간 이런 것도 의미는 없죠. 이게 뭐 3년이라고 하는데 자동 갱신되니까 그 다음에 뭐 PC1, PC2에서 꼈다 뺐다 할 필요도 없이 그 보안 회사의 인증 회사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쓸 뭘 들고 수가 다닐 필요 옛날처럼 USB 들고 다니면서 뭐 꼽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진다는 말씀이시죠? 이제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OTP 카드라고 해서 그 번호 6자리 그것도 찍고 없어지는 비번드 카드도 이제 큰 틀에서는 점점 더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뭐 예. 아직은 이제 대출 같은 큰 돈이 오고 갈 때는 좀 있다라고는 하더라도 아마도 결론적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되면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포함이 된다면 보장이 된다면 편리한 거를 그럼요. 쫓죠. 바로 편리한 걸 쫓게 되니까. 근데 방금 네. 그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편해지는 대신 안정성이 과연 그만큼 있느냐 이걸 어떤 약간 불안해하는 분들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. 네.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정성이 있으니까 이거 지금 쓰자 그러는 거겠죠. 그렇죠. 자신이 있는 거죠. 지금 예, 아니면. 그게 예. 양날의 검인데요. 우리가 왜 기술이 뭐 세계적인 지금 뭐 핀테크 업체들 못 쫓아왔느냐? 공인인증서가 있으니까 다른 데가 발전을 못 하죠. 그 업그레이드 할래야 이게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이거를 재주면 뭐 상당 부분 기술력도 올라왔지만 오히려 더 민간 인증 시장에서의 기술력이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경쟁 효과가 있다. 또 이런 반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안정성은 물론 지금 어떤 신뢰할 만하게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당국이 당장 내년 연말정산 때도 이제 민간 인증 사업자들을 아마 올 겁니다. 그래서 아직은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고요. 뭐 이번 주 다음 주 내로 일단 당국의 검증이 된 민간 인증 업체 그 방식을 아마도 차용하게 되니까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꼭 공인인증서 외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증 기반도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. 편리성과 안정성이 그 정도라면 공인인증서가 사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건 뭐 분명한 어떤 운명 같습니다. 지금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유료로 낸 분 다 어떻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쓸수 있다는 유효 말씀이죠. 기간은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. 예, 네.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. 네. 공정경제 3법이요. 네.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. 네. 3% 룰. 네. 이게 뭔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현재 우리 어떤 회사의 주식회사의 감사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. 기업을 감독해야 되는데.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내에 포함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회사 편을 들 수밖에 없죠. 예. 그러니까
이 3% 룰이라는 것은 감사위원을 이사회 외에서 한 명 또 최소 한 명을 따로 뽑아야 된다. 예. 근데 그걸 뽑을 때 어쨌든 표대결이잖아요. 그러면 다른 이사회 외에 밖에서 뽑는다고 하더라도 지배주주가 표대결로 하면은 또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이 나올 테니까 제한을 둔 거거든요. 의결권에. 이제 그게 특수관계인 전체 합쳐서 3%밖에 못 준다. 예.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지배주주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안은 이걸 좀 완화해서 합산해서 3%가 아니라 각자 개별해서 예. 3%로 자르는. 그러니까 A라는 특수관계인이 15% 있어도 3%, B가 한 8% 있는 것도 3% 이렇게 개별로 바꾸게 되는 그렇게 완화가 된 겁니다. 자, 조금은 복잡한데요. 네. 조금은 복잡한데 왜 기업들은 기업대로 약간 엄살이고 시민단체는 이건 또 뭐 하나만한 법이다 이렇게 양쪽 다 불만이 많은 겁니까? 일단 기업 측은 이제 감사가 이제 이사회에 한 명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이제 가령 투기 자본에서 선정된 인물이 들어왔다. 이건 뭐 척후병 이상의 효과, 이상의 효과라는 거죠. 그러면서 그것이 큰 틀에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뭐 경영권에 대한 침범이 될 수가 있기 예. 때문에 요구했던 것이 적어도 투기 자본에 확정이 됐을 때 누가 봐도 투기 자본은 예. 알 수가 있으니까요. 예. 그때는 뭐 의결권을 투기 자본을 제한한다든가 필요할 것 그런데 같은데.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반영이 안 됐고요. 예, 시간은 다 됐는데 네. 시민단체는 그럼 왜 이건 무용지물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3%로 해야 된다는 거죠. 합산 3%로. 이게 합산으로 해야 되는데 개별로 너무나, 3%로 풀어주면 당초에 목적을 했던 제대로 된 감사, 독립적인 감사를 한 명 선출한다는 것이 또 기업 이 지분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왜 후퇴했느냐라는 것이 또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. 예,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